예, 반갑습니다. 김우환입니다. 자, 시장이 제법 조정이 좀 나옵니다. 예, 제가 이제 맥점 매매를 많이 해서 이제 맥점 전문가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4월 시장이죠. 그 2분기 이제 출발하고 이번 주가 첫째 주인데, 다음 주가 이제 4월 같은 경우는 일단 맥점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무사히 잘 넘기면 시장이 위쪽으로 더 치솟 올라갈 것이고, 다음 주까지 좀 시장이 좀 찌글찌글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4월 같은 경우는 또 전각 후약 장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좀 관망하는 그런 포지션을 좀 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지난 1분기 같은 경우는 2차 전지하고 그다음에 AI 그리고 뭐 로봇 관련주, 우주항공 관련 종목군들, 이들 종목군들이 코스닥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뭐 거래소 코스닥 공유해가지고 이들 종목군들이 뭐 최고의 최상의 일단 수익률을 미리 이제 저점에 잡으신 분들이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2차 전지가 지금까지 강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크게 꺾이지 않고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은 여전히 지금 강세를 유지하는데, 근데 미묘한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뭐 3월 말까지는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재료가 나오면서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2분기 4월 달 들어서는 뭐 빠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오르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핫 이슈가 되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들으시면 시장이 이제 어떻게 또 흘러나갈지, 흘러왔는지, 흘러갈지 대충 또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2차 전지가 던진 또 다른 선물이라고 제가 이렇게 붙여봤는데, 이미 그 2차 전지를 뭐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3월 초 전까지요. 예, 그분들은 일단 2차 전지에서 커다란 선물을 많이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2차 전지 매수 못해서, 예, 시장에 또 소외감을 많이 느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 1월부터 3월 달, 지금 현재까지 거의 3개월 넘게 지금 박스권 찌글찌글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제 많이 소외감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선물이 뭐냐? 2차 전지, 이따 제가 로봇 쪽으로 개별주 같은 경우는 수급이 쏠리면서 다른 종목군들, 소위 얘기하는 저평가 우량주, 저평가 성장주 같은 종목군들은 더 이상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빠졌단 말이에요. 예, 주식은 항상 역발상 전환적인 생각이 필요하거든요. 항상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차피 저평가인데 이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예, 더 빠졌던 종목군들은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또 회복력도 빠르고, 그 다음에 더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저평가 덜 주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먼저 이제 다음 주, 내일이 이제 뭐 금요일장 아니겠습니까? 내일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좀 찌글찌글할 것 같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금요일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분기가 바뀌는 그 시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이토마토 그 회사에 오는 길에 여의도 윤중로 보니까 벚꽃이 제법 많이 졌더라고요. 예. 지금 뭐 서울하고 경기, 뭐 이남 지역까지는 이번 주가 이제 벚꽃이 만개하는 그런 주간이라고 하는데요. 대신에 또 이제 벚꽃이 지게 되면 뭐 옆에 이제 가로수 같은 나무에는 빠르빠르 또 그 새싹들이 많이 돋습니다. 아마 지금 시장이 뭐 그런 구간이다라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분기까지 강했던 종목 및 업종 테마들은 이격 조정이 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 1분기까지 약했던 거래소 종목군들은 또 2분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가만히 보면은 계절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내일, 그러니까 어제 ADP, 지금 시장 이겁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그 안도냐 우려냐, 예? 이 두 가지 가지고 지금 저울질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어제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던 것은 뭐냐면은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 예상치를 많이 하회했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주중에 발표했던 ISM 제조업 지수도 기준치 이하인 뭐 50 미만을 기록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빨리 오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감하고, 대신에 실업률이 꺾이고 ISM 제조업 지표, 실물 경기 지표가 안 좋다 보니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이제 그 미국의 또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인플레이션 지수 발표가 있는데, 이제 물가가 좀 꺾이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또 안도감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가지고 왼손에는 경기 둔화 우려감. 오른쪽은 그동안 시장을 계속 괴롭혔던 인플레이션, 하락, 안도감이 같이 작용하면서 지금 저울질하는 겁니다. 소위 얘기하면. 예. 어느 쪽을 시장이 택할지는 뭐 다음 주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차후적으로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삼성전자 내일 또 잠정 실적 발표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난주 실적 발표했을 때 최고 CEO가 올 이제 2분기부터는 반도체 재고가 이제 정점을 찍고 1분기에 2분기부터는 이제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 했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는 내일 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한 번 더 눌러준다 그러면은 뭐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도 일단 이제 1분기 실적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시장에 전체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통위 금리 회의가 있죠. 화요일 같은 경우는 동결적으로 할 것이고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지수.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발표했던 제조업 PMI라든지 비제조업 PMI 이런 것이 지금 미국하고 반대죠. 예? 중국의 경기 지표는 올라가고 있고 미국은 지금 다운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이제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죠. 수요일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FOMC 회의록 공개가 있습니다. 뭐 매파적인 발언은 특별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은 좀 확인을 해보자. 안 그래도 지금이 제가 보는 기준치에 딱 저항이거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2,500선 박스권 상단을 한번 살짝 돌파를 하려다가 한번 눌림을 주는 그런 구간이고 그런 가운데서 다음 주에 이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장, 메이저들은 좀 더 확인을 해보자. 특히나 어제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안 좋게 나왔고 주중에 ISM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미국의 관련 제조업 업황 자체가 좀 안 좋게 지금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지금 같이 더불어 가지고 좀 관망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뭐 그림 이제 안 가져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이후에 체크하실 게 뭐냐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보셔야 됩니다. 어제까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3%까지 하락이 나왔어요. 그죠? SVB 사태 이후에 채권 가격 급등이 나오고 국채 수익률 반대로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기술적으로는 지난 1월 달 저점까지 밀었거든요. 예. 근데 만약 이 국채 수익률이 다음 주에 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경기도나 우려가 덜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 1월 달, 2월 달 저점을 만약 3% 미만으로 하락이 나온다. 국채 수익률이 하락 나온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에서 이거 경기 리세션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과연 반등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저점을 깬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경기도나 우려감이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관망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옵션 만기죠.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 이것도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14일이 미국의 이제 실물 경기 지표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뭔가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물론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심리 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만 소매 판매가 중요하죠. 그 외에 이제 다른 지표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물려 가지고 지금 시장이 좀 찌글찌글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지금 2시에 소위 얘기하면 저도 지금 2시에 장중 방송은 거의 지금 그죠? 날짜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오랜 시간만에 오랜만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요 시간대가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PD님께서 요 시간대에 또 소위 이토마토에서 방울깨나 끼는, 저를 포함해서 그런 전문가들을 또 섭외를 해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방송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이제 고수분들께서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루에 이제 주식시장이 9시에 개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요 시간대가 있죠. 특히 이제 오늘처럼 하락이 나오는 경우에, 특히 1월 달도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마무시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제가 9월 달, 10월 달 배워 산다. 그 무서운 장에서 제가 배워 산다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그 당시에 이제 주식 손절을 절대 하지 마시라고 이제 그런 말 드렸습니다만은 중요한 시간대에 있어요. 이렇게 하락 나올 때 특히나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9시, 그러니까 동시호가 전이 가장 중요해요.
오전에 동시에 8시 40분부터 9시 종시효과 출발해가지고 9시 30분까지. 거기서 이제 모든 결정이 납니다. 예? 예, 그날 장은 사실은 대충 흐름을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타짜들은. 그래서 요 9시에 또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개인들 신용거래 물량이 출회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10시죠. 10시에는 개인 전문 투자자들, 뭐 CFD 물량이 출회가 되고 지금 2시지 않습니까? 지금 2시에는 또 이제 스탁론 물량이 많이 출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 또 연초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흔들릴 때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금 2시에 좀 들어오나요? 매도 물량이 좀 줄었습니까? 분봉 보게 되면. 예, 오늘은 뭐 거의 변화가 없는데 차우지가 예, 꼭 2시 지나고 나면 거기서 아래 꼬리 주고 외인들이 올라오죠.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 뭐 신용 물량, 스탁론 물량 계속 출회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시 지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날 뭐 단기든 예? 아니면 단타든 간에 이제 그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이제 종목 매수할 거, 뭐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들 종목군들을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거 타이밍으로 또 이제 우리가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제 그렇게 포지션을 잡고 있죠. 보통 보면 이제 상승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오전 10시 전에 다 끝나버립니다. 근데 우리 주린이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2, 3년 전에 동학 개미 운동 하면서 그동안 주식을 전혀 안 하셨던 예. 뭐 주부님도 계시고 하다못해 뭐 대학생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죠? 남녀노소 뭐 불저 예?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보통 보게 되면 이제 그 우리 그 저 주린이 분들 예, 햇병아리 분들 같은 경우 하루 종일 막 단타예요. 비트코인 하루 종일 24시간 막 단타하고 그죠? 그래서 그 끝나고 나면 이제 눈이 빨개집니다. 계속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 근데 보통 10시 전에 올라갈 종목은 다 올라가 버립니다. 거래 터지면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일단 참고하시고, 그럼 언제 또 그 다음에 들어가느냐? 2시죠. 2시부터. 10시에 이제 딱 끝내버리고, 이제 2시부터 다시 한번 뭐 단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다음날 공략할 종목을 이제 선정하는 거죠. 소위 얘기하면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같은 날 또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 같은 날, 그러니까 시장이 비교적 많이 빠지는 날,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장중에 선물을 뭐 2만 경 넘게 지금 때리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3천억 가까이 물량 투하를 하고, 기관 쪽도 1천억 가까이 물량 투하를 하는데, 이럴 때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급변하는 장에서 안 빠지는 종목군들, 그죠?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종목군들, 버티고 있는 업종들, 이들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왜? 걔네들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찌 보면 기본적인 거이겠습니다만은 예, 우리 또 최근에 이제 이토마토에 예, 주린이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참고적으로 2시에 방송하니까 제가 또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거 분봉 보시면요, 그림 보시면 거래소 같은 경우 장중 거래량 추이를 한번 보세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왜냐하면 또 단타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중장기 종목을 계속 끌고 가면서 나름 또 금액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하루에 한두 종목 단타를 합니다. 단타를. 예, 근데 단타는 말 그대로 단타죠. 개그는 개그일 뿐 오해하지 말자. 단타는 단타일 뿐 욕심내지 말자. 그죠? 뭐 3 내지 5% 먹으면 때리는 게 단타죠. 종가 매수하고 장중 매수 해가지고 아까 그 시간대에 가급적이면. 그래서 오전에 거래가 터져버리면 여기서 좀 찌글찌글 하다가 그 다음에 거래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예. 10시 반 정도 지나게 되면 거래가 확 죽어버려요. 그리고 1시 반까지 거래가 안 나옵니다. 이 구간에서 해봐야 여러분들께서 확률적으로는 상당히 수익 날 확률이 낮다는 얘기죠. 운이 좋아서 뭐 재료가 나와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빼고는.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오후장 2시 지나면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하죠. 거래량이. 예. 그래서 오전부터 계속 단타 치고받고 뭐 하시고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전 11시까지. 그래서 어제 내가 종가매수, 오늘 종가매수 내가 한 종목을 했어요. 한 종목 했는데 아침 10시나 11시까지 시세가 안 나와. 그럼 바로 이제 끊어버리는 거죠, 단타는. 뭐 준기다 그러면은 몇 회에 거쳐가지고 분할 매수하시는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오후장에 보니까는 제가 이제 분봉 보니까 오후장도 워낙 이제 외인들이 많이 지금 폭탄을 투하하다 보니까 계속 흘러내리죠. 근데 조금 거래는 나옵니다. 2시 지나니까 거래가 좀 나오죠. 그죠? 코스닥, 뭐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분봉 기준 했을 때. 예. 그래서 요 시간대를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를 하셨다가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4월 시장 대해서 제가 앞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안도가 뭐다? 예.
경기 지표 안 좋게 나오고 실업률이 늘어나니까 예, 인플레이션이 하락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안도감. 근데 또 이제 너무 또 지표, 이거 시장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1년 넘게 물가가 하락이 나오기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죠? 어찌보면 또 연준에서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찌 보면 사실은 금리를 급속도로 올려서 경기를 인위적으로 둔화를 유도시킨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한 5월달, 6월달 지나가게 되면 또 미국 경기는 다시 한번 터지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1분기가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사이클로 봤을 때는 저점이라는 얘기죠. 하반기 가면 좀 지금보다 많이 나아질 것이다. 말씀드리고 우려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또 갑자기 많이 빠지면 이 경기 디플레이션 아니야? 지금까지 또 인플레이션 얘기했다가 경기가 또 둔화돼가지고 물가 좀 빠지니까 더 좋아야 되는데 아 이거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지는데 이 디플레이션도 돌아서겠는데 이러는 겁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맞춰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3월 달까지, 3월 말까지는 주가 변동성 상위, 고베타 종목군들의 강세가 지속됐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2차 전지를 필두로 해가지고 뭐 AI, 기타 등등. 예, 종목별 실적 기반 차등 수급 시스템이 붕괴가 됐다. 실적이 아무리 좋은 기업들도, 그죠?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계속 찌글찌글 흘러내려요, 그냥 막. 그래서 저점을 막 깨버려요, 거래도 없이. 예, 근데 그들 종목군들은 오늘 제가 강의하는 강의 주제처럼, 예, 2차 전지 내지 뭐 AI 그다음에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면 그들이 빠졌으니까 얘네들이 던져주는 선물과도 같다. 지금 위치에서는. 그래서 그들 종목군들 내 기업이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 예. 다른 건 다 문제가 없어. 어차피 1분기 감사 보고서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실적도 뭐 작년 대비해서 크게 빠지도 않고 설령 빠졌다 하더라도 뭐 BPS라든지 예. 뭐 자산 가치가 있고 뭐 성장성이 담보가 돼 있어. 근데 막 찌글찌글 밀려. 단지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아니고 AI, 그 다음에 뭐 우주항공, 이런 쪽이 아니다 보니까. 예, 그런 애들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냥. 왜 그래요? 예.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애들 놔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예.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올해 전체 실적이 윤곽이 잡힙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경기 민감 섹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실적 딱 보고 나서 실적이 괜찮네 이 기업이 괜찮은데 막 빠졌어 수급 때문에. 실적이 좀 줄었어도 2분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지겠는데 그런 인식이 이제부터는 투자자들한테 이제 확산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기업으로 이제 저평가 기업으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도 없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키 맞추기 장세가 지금까지 코스닥이요. 올해 들어서 1분기 동안 전 세계에서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예, 가장 많이 올랐어요.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조금 늘림목 조정이 나와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2분기에도 계속 또 가장 많이 오를 것이냐?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죠? 예. 거래소 코스닥보다 못난 종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도 그렇죠.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건설주 같은 경우도 뭐 현대건설 또 대형 건설사 GS건설 너무도 싸잖아요. 주가가 지금 너무나 싸지 않습니까? 그죠? 막말로 그냥 영업 적자를 기록한다 하더라도 너무 싸지 않습니까? 예? 화학도 마찬가지고 기계 장비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수급이 제가 봐서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거래소 쪽으로 예, 이동을 하면서 키 맞추기 장세가 2분기에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다. 예. 근데 다음 주가 이제 4월 시장 변곡점인데 우리 또 개인이지 않습니까? 개인은 현금 여력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일단 뭐 다음 주까지는 시장이 좀 변곡점이니까 이런 구간,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외인들이 선물을 갑자기 대거 매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현물 쪽에서도 없었던 물량이 좀 출회가 된다. 날씨도 막 찌글찌글한데, 오늘처럼.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며칠은 이렇게 좀 감망하는 게 좋습니다. 뭐 1년 365일 뭐 주식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계절도 지금 바뀌는 시기. 예? 이제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기. 간절기잖아요. 시장이 이제 거기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예. 다음, 이거 보시면
지금 이거죠. 지금 코스닥 대형주가 시세를 그동안 끌고 올라왔고 거래소 하단에 보시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1월 초가 아니고 이제 12월, 1월 초에 잠깐 반짝이 나왔다가 2,500에서 계속 얻어맞는 3개월 동안 계속 박스권을 유지했거든요. 거래소에 이제 2차전지 빼고 뭐 중형주, 소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형주 위주, 특히 2차전지가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죠? 예, 요 에코프로 삼형제가 전체 시가총액이 지금 30한 4, 5조 됩니다. 코스닥의 전체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에서 4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지금 에코프로 삼형제가 전체 시가총액,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의 거의 10%를 차지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약간 고점에 임계점이 왔다라고 우리가 보통 경험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옛날에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도 대형주가 올랐고요. 얘네들이 에코프로 다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중형이라든지 소형주, 소위 경기민감, 이들 종목군들은 거의 많이 못 올랐어요. 잠깐 오르다가 또 빠지고, 오르다가 빠지고, 오르다가 빠지고. 그래서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평가 우량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3개월 연속 1분기 내내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외감을 느끼셨을 것이다. 예. 근데 이제 그 소외감에서 뭔가 이제 탈피하는 그런 시기다, 이제. 그러니까 그들 종목군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예, 좀 더 인내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또 다시 그쪽 코스닥 쪽으로 가봐야 대형주 많이 올랐던 2차전지 쪽으로 가봐야 제가 봤을 때 별 큰 재미가 없어요. 2차전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주식은 아무리 좋은 기업도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해서 예? 나한테 큰 수익을 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가 나쁜 기업입니까? 실적이 안 나옵니까? 삼성전자 지금 비쌉니까? 삼성전자 지금 이래서 내일이라도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최소 현재 주가 대비 50% 이상은 아침에 갭상승 출발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워낙에 몸집이 크니까. 예? 왜? 삼성전자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 50% 올라가 버리면은 대한민국 전체 코스피 지수가 PER, PBR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고평가돼 버리거든요. 이 파이가 지금 작죠. 예. 그래서 지금 뭐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따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3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용감하신 개인 투자분들께서 본격적으로 막 들어왔거든요. 근데 3월 6일부터 지금 4월 오늘이 7일인가요? 한 달 동안 그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크게 수익이 안 났어요. 근데 제가 3월 달에 어떤 말 드렸습니까? 유튜브 공개 방송에서 예,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그죠? 예, 셀트리온부터 해가지고 예, 제약바이오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놔두시라고. 예? 그냥 좀 매수로 그때가 이제 저점에서 매수 구간이에요. 예. 한 달도 안 되니까 팍 올라오죠. 그죠? 단기적으로. 예. 이런 게 더 수익을 오히려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매수하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다음. 예. 오늘 시장이 또 왜 찌글찌글하냐면 다음 주에 이번 달 그 이슈가 많이 좀 몰려 있는 가운데서 내일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가 좀 중요합니다. 진짜 실업률도 중요한데 고용지표는 이미 알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고용지표는 후행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한 3개월 정도는 후행. 그러니까 뭐 지난달에 미국의 전체 실업률이 3.4%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예? 하반기 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고용지표도 전체 실업률도 4% 이상 기록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아는 건데 뭐 계속 또 이제 이 변곡점에서 이제 그 메이저들이 써먹는 거죠. 거기다 이제 은행 사태가 좀 터졌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금 거래 회전율을 보시면요. 이게 2017년도부터 지금 우리 국내 증시 이제 거래 회전율이에요. 그죠? 예, 2021년도 이때가 2021년도 1월 달에 거래 회전율이 급격하게 증가했었지 않습니까? 이때 왜 그랬어요? 바로 삼성전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삼성전자 그 당시에 1월 제 기억에 왜 그때 제가 이제 배워야 한다 했으니까 1월 11일 날이죠. 1월 11일 날. 삼성전자 그 당시에 막 10만 전자, 20만 전자 막 얘기했었는데, 예, 장중에 거의 10만 원 가까이 갔다가 거래 터지면서 그때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를 했어요. 차익을 했고, 그날 1월 11일 날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량을 다 받았습니다. 예, 거기서 거래 회전율이 폭발하고 나서 이제 딱 떨어지면서 지금까지 이제 삼전이라든지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거래 회전율이 어저께까지 보시면요.
지금 한계치에 임박했다는 얘기죠. 물론 이거 뭐 돌파할 수도 있겠죠. 돌파한다 하면은 슈팅이, 이거는 이제 오버슈팅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번 주 초반에 아마 그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군들도 거래량이 많이 좀 터졌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까지. 그러면서 이제 거래 회전율도 기술적으로 임계점에 와 있다. 뭔가 이제 손바뀜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올릴 종목은 좀 더 올리고, 그 다음에 뺄 종목은 이유도 없이 빼가지고 저점에 세팅하고, 고점에서 또 팔아먹고. 예, 이런 구간이죠. 그러니까 시장도 지금 전체적으로 찌글찌글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 있는 그 차트 이동 평균선이 있는데, 여기가 마지막 저항 구간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 구간이. 예, 그런 또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 참여보다도 조금 여러분들께 다음 주까지 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늘림목 구간에서 보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코스닥 이게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야? 라고 이제 우리가 예측 의심을 좀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코스피의 ADR,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 ADR, 등락 비율 지표를 보게 되면 보통 이제 거래소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하고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걔를 같이 그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급락이 나왔잖아요. 6월달 2분기 말에. 그때 ADR 지표도 급락이 나왔잖아요. 같이 저점 주고 나서 거래소 반등 나올 때 ADR도 같이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월달도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말, 1월 초에도 그랬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실은 거래소 같은 경우도 크게는 안 뺐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수가 오늘 이제 뭐 5일선도 채 안 깼습니다만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근데 ADR 지표는 계속 내려왔었죠. 예? 지난달까지.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제 2차 전지 그들 종목군들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ADR이 저점인데 지수는 안 밀렸어? 당연하죠. 그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애플, 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예,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경우는 뭐 3대 지수에 같이 편입되어 있잖아요. 다우, 나스닥, S&P 500. 그죠? 걔네들만 안 밀리면 전체 지수는 안 밀리죠. 우리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월셔, 러시아의 2000 지수와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시총 1위 2위, 그 다음에 LNF까지 3위인가요? 3위까지 올라간 4위죠. 얘네들이 안 밀리고 3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미 다 밀었잖아, 주가가. 오히려 지금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안 밀리니까 전체 종합지수는 안 밀리는 거예요. 근데 이 ADR 등락 비율이 미리 그 3월 초부터 계속 밀었다는 얘기는 다른 종목, 다른 업종은 이미 한 달 전부터 빠질 만큼 빠졌다는 얘기예요. 빠질 만큼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월 말까지 많이 오르지 않았던 종목군들, 그들 종목군들은 조금 시장 하락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가 뭐 내일이나 뭐 다음 주 또 많이 흔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흔들리겠죠. 그럼 같이 일부 좀 빠지겠죠. 그러나 3월 말까지 안 올랐던 특히 제약바이오, 그죠? 예, 반도체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차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반도체 지난주까지 급등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뭐 화장품이라든지 거래소에 아니면 기타 등등. 이들 종목군들은 만약에 시총 에코프로 삼형제가 흔들려가지고 전체 지수가 미른다 했을 때, 예, 며칠은 이제 같이 밀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바로 또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은 제가, 이제 그 심리죠. 주식은 심리입니다. 예, 첫 시간이니까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가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보통 이제 대중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주가 이제 작년에 여기서 이제 고점이 어떤 종목이 나왔어요. 그죠? 고점 딱 찍고 나서 계속 찌글찌글 흘러들이면 저점을 깨버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 재작년 2월달 저점까지 깨려고 해. 여기서는 못 산다 그럽니다. 더 밀릴까봐. 못 사, 안 사. 안 사. 또 반등 나와? 기다렸어. 다시 한번 또 저점까지 깰 때 말 때 여기서 그렇습니다. 못 사. 저점 깰 거야. 안 사. 네? 근데 저점을 깰 듯 하더니 맥점에서 딱 치고 올라가 버리네? 그러면서 직전 고점을 이렇게 돌파해 버렸어요? 예. 여기서는 비싸다고 그래요. 심리가. 비싸.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10만 원 미만인데 벌써 지금 12만 원까지 올라왔어. 기다렸어요. 눌림 줄 때까지. 또 올라가. 15만 원까지 올라가. 더 비싸.
안 사. 예. 그러면서 뭔가 좀 불안한 거야. 예? 지금 막 올라가니까 또 올라가도 불안해, 빠져도 불안해. 그게 바로 주식입니다. 예? 그게 주식이에요. 예. 근데 또 올라가. 완전히 고점 돌파를 했어. 막 거래량 증가하면서. 그래도 비싸. 안 사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라 그래요? 살까요? 살까요? 사도 됩니까? 네? 라고 이제 그 의문을 품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게 뭐 주식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근데 지금까지 계속 버텼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이제 못 사신 분들 다른 종목 많이 있잖아요. 다른 종목분들이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 박쳤습니까? 여러분들 경기민감, 뭐 현대 엘리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도 지금 저점에서 50% 올라왔죠. 한미약품도 지금 이틀 만에 뭐 20% 넘게 올라왔죠. 그러면 다른 종목도 막 올라올 거란 얘기지. 예. 근데 지금 사도 됩니까? 지금까지 버티다가. 예. 그 삼성전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저는요, 주식을 그냥 뭐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차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공개 방송에 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맞든지 틀리든지, 예? 예.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 제가 제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죠? 근거 없으면 안 되잖아. 그죠? 예. 주식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귀신도 틀리는데요, 뭐. 근데 세상에 가장 똑똑한 놈이 돈이거든요, 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우리 그 시청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거야. 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가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21서 완전히 장대 우물 깨지기 전까지 계속 가져가시는 거고, 근데 최근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예, 이걸 참고를 하시는 얘기죠. 지금 사도 되나요? 이런 분들이 제가 볼 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이게 구글 트렌드 들어가게 되면 키워드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에코프로비엔 주가, 예? 검색 트렌드. 추이를 보게 되면 5년 이래, 예? 상당히 가역거냐. 100까지 올라왔어요. 그만큼 우리 일반 시장 참여자분들의 시선과 예?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원래 주식이라는 것은 소리 소문 없이 가는 놈들이 많이 가고 멀리 가거든요. 예?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재작년에 그랬었죠. 삼성전자 이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삼성전자. 그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야인시대, 버거에서 한다 제가 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구글 트렌드 딱 들어가서 검색해보면 삼성전자 주가 딱 쳐보시면 팬데믹 때 주가 이때 급락이 나왔으니까 관심이 높겠죠. 야, 이거 사야 된다. 대중의 관심도가 확 늘어납니다. 여기서 사신 분들은 아주 대박 난 거죠. 계속 들고 가셨던 분들은. 그러다가 한 번 더 찍을지 누르다가, 예, 2021년도 1월 달에, 삼성전자 1월 11일 날 고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1월 11일, 1월 10 한 중순까지, 예, 이 구글 트렌드 들어가시게 되면 대중의 관심도가 가장 높게 나왔었어요. 거기서 고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컨대는 이 데이터를 근거로 봤을 때는 이게 은근히 잘 많이 봤습니다. 예. 지금 삼성전자는 근데 지금 어때요? 관심도 없어. 야, 삼성전자 뭐 주가야, 그거? 아유, 진짜. 징그러 죽겠어, 그냥. 찌글찌글. 2년을 빼냐? 그게 무슨 삼성전자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야, 그게. 어? 무슨 개별 잡주도 아니고 주가를 보면 2021년도 내 1월 달 들어갔는데 지금 2003년도 3월 2년이 넘었어. 근데 지금도 뺀다. 오늘도 빼는 거 봐봐. 얘기도 꺼내지 마. 그런 식이거든, 지금이. 예. 아까 에코하고 지금 반대죠. 제가 봐서 지금 사야 됩니다. 이럴 때 사는 거, 이럴 때. 예. 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그러면 아까 제가 수급 쏠림 현상이 이게 왜 심각하냐면 저도 이런 경우 처음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 동안에 매월 데이터를 다 저는 뽑거든요. 예. 매월 데이터를. 그래서 종목도 뭐 기관하고 외인들이 들어오는 종목군들, 예. 뭐 그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뭐 기관이 외인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 개인들의 수급에 쏠리는 종목군들. 근데 제가 이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보시면요. 예. 요거는 제가 이제 좀 표기를 해드릴게요. 시간이 좀 남았죠? 예. 여기 보시면 2023년도 여기 보시면요. 올해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3월까지. 자, 거래소 같은 경우는 7조 원을 매수했죠. 작년에 거래소 외인들이 1년 동안 때린 게 7조 1천억이에요. 근데 올해는 3개월 만에 작년에 때린 거 거의 100%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더 보내겠다는 얘기죠. 거래소의 주역은 외국인입니다. 외인들이 거래를 시키는 거죠. 코스닥은 3,800억,
근데 기간을 보시면 근데 올해 3월 달까지는 2조 3천억밖에 안 때렸어. 근데 코스닥은 보세요. 코스닥은 기간이 2조 7천억을 때려. 거의 2조 8천억. 그러니까 거래소보다 코스닥을 더 많이 매도해 버렸어. 그러면 코스닥은 거래소 대비해서 8분의 1밖에 안 되잖아. 시가총액이. 거래소 따지면은 28에 16. 뭐 15조 이상 매도한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분기 동안 어떻게 거래소보다 코스닥 더 많이 매도했냐고. 그죠? 근데 개인 투자분들 보시면 거래소에서는 5조 5천억을 매도하시고 코스닥에서 거의 4조 원을 매수했어요. 오늘 지금 4천억 가까이 매수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오늘까지 만약에 누적 수급을 보게 되면 거래소로 지금 따라잡을 것 같아. 코스닥이.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매수하는 게. 네? 완전히 반대죠. 그만큼 지금 개인 투자분들께서 코스닥으로 많이 쏠려 있다. 특정 테마, 특정 종목 이런 쪽으로. 예. 이런 의미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겁니다. 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어제까지 한 달 동안 그러니까 3월 6일부터 예? 3월 6일 날 이제 개인 투자분들 공격적으로 들어왔거든요. 한 달 동안 8,100억을 매수했어요. 8,100억. 기관화 외인들 다 때렸죠. 그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예. 최근 한 달 동안 오게 되면은 8,900억을 매도했어요. 매수했고 외국인들은 다 매도를 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누계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코스닥이 지금 수급 블랙홀 현상에 불어온 거야. 예? 요 두 종목이. 자, 3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잖아요. 예, 이걸 보시라는 얘기죠. 자, 3월 6일이면 여기거든요. 차트상으로. 요 날이죠, 요 날. 요 날 이제 갭상 돌파하면서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한 달 동안 여기서 요 날 사신 분들은 사실 수익도 안 났어요. 계속 오르락 내려가면서 수익 나기 뭐 있습니까? 근데 개인분들이 제일 많이 샀고, 물론 에코프로는 수익이 났습니다. 한 30, 40% 정도. 그날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근데 에코프로는 사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그날 3월 6일 날 여기서 이제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매수하셨으니까. 예. 근데 지금 한 10% 수익 났을까? 한 달 동안 보유하셨던, 그냥 그때 들어와서 지금 매수 보유하신 분들은. 그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셨죠. 그러니까 차트에 좀 현역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다른 거 저점 들어갔던 종목군들이 더 많이 수익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다른 종목군들, 업종군들이 못 움직였던 거예요. 자, 앞서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예. 여기 좀 보시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외국인들이 1조 어제까지 400억을 매도했어요. 1조 400억 순매도가. 근데 코스닥에 외국인들 전체 매도한 게 얼마냐면 1조 2,400억이야. 그러니까 전체 한 달 동안 외인들이 매도한 게 대부분이 바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란 얘기예요. 예? 다른 거 매도한 게 없어요. 예? 전체 누계 수급으로 보시면. 기간 같은 경우는 3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 1조 5천억을 코스닥에서 매도를 했는데 그중에 이 두 종목이 거의 절반 이상 됩니다. 50% 좀 넘을 거예요. 이 두 종목이.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한 달 동안 3조 1,555억을 매수했는데 당연히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이쪽으로 지금 수급이 더 쏠려버리죠. 거의 한 60% 가까이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객예탁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처럼 막 여기저기서 막 우리 막 개인 투자분들께서 적금도 깨고 보험도 해지하시고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막 물밀듯이 들어왔으면은 예? 동시다발적으로 요놈도 가고 요놈도 가고 요놈도 다 가는데 지금 딱 고점 찍고 나서 작년부터 1년 반을 계속 빼고 비트코인 박살났죠. 거래소 막 내려가지 부동산 그냥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이자 내기도 벅차지 막 이것저것 줄이고 있는데 돈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고객예탁금이 정치돼 있어. 웅덩이에 물이 딱 고여있듯이 그게 안 늘어요. 물론 이번 달에 배당금 들어오면 좀 늘겠죠. 몇천억 정도. 그런 가운데서 돈이 이쪽으로 더 쏠려버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수급이 예?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이 안 들어와서 막 쩍쩍 갈라지고 있는데 이쪽으로 막 자금을 쏠려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애 더 안 움직이는 거야.
근데 그네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2차 전지가 던져준 선물이다. 또 다른 선물이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1분기 때 이제 좀 못 올랐던 종목군들, 안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예,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인내하시는 게 좋고, 그죠? 예, 이런 지금 수급 구조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수급적으로도 좀 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에코하고 에코프로 BM만 수급을 지금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제가 올려드린 건데, 뭐 다른 2차전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다 쏠렸을 거 아닙니까, 수급이. 그러니까 수급 블랙홀, 안 그래도 고객 탁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쪽에 수급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다른 엄한 종목군들이 안 빠져도 될 위치에서 더 빠지고 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죠? 타짜들도, 예, 이제 뭐 도박을 하게 되면 어느 한 군데에서 절대 안 합니다. 하우스를 계속 이동하죠.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그죠? 예, 어디 뭐 지방으로 갔다가 서울 호텔에서 하고, 예? 어떤 뭐 중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텐트 쳐놓고 또 하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느 한쪽으로만 계속 수급이 쏠릴 수는 없다. 예,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겁니다. 이제 그림으로 조금 이해하시기 좀 편하게 제가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면, 예. 자, 업종별 보시면,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언제 고점이 나왔습니까? 언제? 예, 2020년도 12월 21일 날 정확히 고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요때 이제 뭐 코로나 때니까 당연히 제약바이오가 주도했죠. 그 당시에 이제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보통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군들이 편입되어 있거든요. 코스닥에. 얘들은 찌글찌글했어요.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거의. 예. 주식시장은 항상 공평합니다. 예. 돌아가면서 움직이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꺾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2차 전지가 서서히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지금 일반 전기전자 업종, 얘네들이 지금 4월달 현재 어느 위치에 있냐면, 예, 2020년 12월 제약바이오 고점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뭔가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4월 달에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께서 재작년에 8월 달에 수감 생활 끝나고 출소하고 나서 제일 먼저 선언한 게 뭡니까? 포스트 반도체는 제약바이오다. 지난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또 선언한 게 뭐예요?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제약바이오는 포스트 반도체로 국가 성장선으로 끌고 가겠다. 예. 그런 쪽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선발로 지금 뭐 셀트리온, 뭐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들 종목군들은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 여러 차례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얘네들 이제 올라오게 되면 다른 이제 후발 종목군들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건설 같은 경우도 건설뿐만이 아닙니다. 예, 건설뿐만이 아니고 뭐 철강, 조선, 그다음에 뭐 자동차, 뭐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이제 왜 다음 주가 이제 변곡점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냐면 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PF 때문에 좀 1분기에 찌글찌글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1분기가 비수기잖아요. 제조업이. 뭐 삼성전도 마찬가지고 IT도 마찬가지고 뭐 건설업황 같은 경우도 겨울 지나고 겨울쯤 추우니까 날씨가 풀리고 땅도 녹았던 땅도 이제 풀려야 다시 한번 전국에 망치질하는 소리, 삽질하는 소리, 예? 대패가는 소리 이런 게 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건설업종,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와 있다. 또 이분 뭐 기계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앞서 제가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그런 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중국은 지금 2분기부터 이제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는 시기고,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부터 3분기 초 중반까지 좀 찌글찌글합니다.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오늘 뭐 추경호 부총리께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까지는 미미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아직까지 미미하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뭐 여름 지나서 가을 지나서 겨울 되게 되면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 종목군들, 중국 관련 종목군들도 1분기에 다른 테마가 2차 전지를 필두로 아주 많이 올랐을 때 상대 저평가된 종목군들이 찌글찌글 눌렀는데 이들 종목군들도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갖자. 예. 라고 제가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약뿐만이 아니고요. 반도체는 제가 전전주에 이제 이런 그런 말씀드리면서 지난주까지 단기적으로 막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공방하면서 어떤 말씀 드렸었냐면 지금 따라가지 마시고 이제 4월 중순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 중간 지점 지나서 눌림 줄 때 다시 보시면 되고. 그죠? 코스닥은 뻔합니다. 지금 2차 전지가 선발이죠. 시총 상위에 포진되면서 그러면 이제 그전에 제약바이오였지 않습니까? 이 코스닥의 전체 지수가 움직이려면 제약바이오가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반도체가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게임주 있죠. 엔터, 디지털 컨텐츠가 움직여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새로 지금 포진된 거죠. 상위로 올라오면서. 예. 그럼 이제 한쪽에서 누른다 그러면, 왜? 거기에 딱 한정이 돼 있으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암젠이란 바이오 기업이 작년 연말까지 신고가 나왔었거든요. 그죠? 머크도 마찬가지고. 근데 올 연초부터는 테슬라가 작년에 고점 대비해서 거의 70% 빠지면서 저점에서 100% 올라오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다음 엔비디아가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돈이 없으니까 왜? 긴축을 강화하니까 연준에서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있는 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IT, 그다음 전기차가 움직이니까 작년 연말까지 강했던 경기민감,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암젠 누르고 머크 누르고 화이자 누르고 그다음에 캐터필러 누르고 이쪽이 올라가고. 요즘에 또 이제 테슬라 어제 그제 누르고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가 좀 조정이 날 만하니까 또 암젠이 올라가고 또 제약주가 올라가죠. 예, 이런 게 이제 계속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순환됩니다. 계속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장이 지금 계절이 변하듯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도 글로벌 증시도 변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예. 오늘 첫 방송 시간 지금 거의 다 됐죠? 예. 첫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자료를 제가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